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우리 개인 택시 참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 주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미래는 어떤지 택시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택시가 논았을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 그게 끝나 버렸을까? 다시 2023년 그 전후에 택시가 엄청나게 돈 벌던 그 시기가 올까?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 택시 자체가 미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2023년 전후로 택시에서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신기한 경험을 했다라는 걸로 생각해 둡시다. 그리고 그때에 젖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그때에 젖어 있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을 때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랜저, K8 많이 보인다고, 혹은 전기 택시 비싼 거 많이 보인다고, 아, 저 정도를 사도 택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그랜저나 K8이나 비싼 전기 택시는 우리가 택시에서는 다시 오지 않을 그 신기한 경험으로 인해서 잠깐 가능했던 겁니다. 원래 그랜저나 K8을 이렇게 많이 뽑지 않으셨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개인 택시가 잠깐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인천공항의 연도별, 지금 25년은 11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연도별로 어느 정도로 여객 이용자가 있냐. 자, 이 여객 이용자는 당연히 우리 택시가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할 때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그건 전체적으로 택시 손님과 비슷할 것이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우리가 팬데믹 직전에 정상적일 때 11월까지 6,50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습니다. 뭐 도착이 됐든 출발이 됐든 6,500만 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2020년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팬데믹. 1,100만으로 급감합니다. 자, 6,500만에서 1,100만으로 급감합니다. 그리고 2021년 팬데믹으로 모든 지구를 봉쇄하던 그 시기 무려 278만입니다. 6,500만 명이 이용했던 시기에 동시기에 팬데믹 때는 278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30분의 1이죠. 30분의 1로 급감하면서 모든 지구를 닫았던 거예요. 그 다음 2022년입니다. 다시 좀 돌아가기 시작하죠. 1,400만입니다. 그래도 전성기에 6,500만 비하면 부족하죠. 2023년입니다. 5천만입니다. 자, 1,400만에서 딱 1년 만에 5천만 명까지 증가합니다. 전성기 6,500만 명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굉장히 폭증했죠. 그리고 2024년입니다. 6,400만. 자, 이제 2019년 팬데믹 직전에 가장 정점을 찍던 그 시기 6,500만과 거의 유사한 정도까지, 자, 정상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6,700만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아시겠지만 2020에서 2021년 엄청나게 수직 하락으로 이용자가 급감하고, 그건 단순히 공항뿐만 아니라 내수 전체에 다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겠죠. 그리고 2022년부터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해서 2023, 4년에 오히려 거의 2019년 원래와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이용자가 증가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팬데믹은 우리 택시 산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에 택시 법인 택시의 면허 대수가 22,600대입니다. 그건 지금도 유사해요. 그때 22,600세대인데 지금도 22,600세대로 동일합니다. 면허 대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록 대수가 2019년에 19,230대입니다. 이게 뭐 다른 여러 이유에서 안 굴러다니는 그런 것들 빼고 등록 대수가 19,230대. 근데 그게 2020년, 21년을 지나면서 19,230대에서 17,280대, 15,620대.
15,000대까지 감소했다가 지금 15,0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바로 운수 종사자였습니다. 2019년 팬데믹 직전에 법인 택시의 기사님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3만 명이 2020년에 24,000명, 2021년에 2만 명까지 감소합니다. 불과 1년 반, 팬데믹 직전에서 팬데믹을 지나고 1년 정도 만에 법인 택시 기사님이 3명 중에 1명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가동률이, 원래 법인 택시 가동률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가동률이 거의 붕괴를 해버리죠. 원래 가동률이 50%였는데 그게 2020년에 40%, 2021년에 34.1%, 그 다음 2022년에도 32.5%까지 감소해서 지금 30%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운행 대수도 2019년에 17,000대에서 그 다음 팬데믹 때 14,000대, 그 다음 21년에 12,000대, 22년에 11,000대까지 붕괴하고, 지금 보시면 특이한 게 있죠. 인천공항은 20년, 21년 기준으로 저점 6,500만이 쓰던 걸 270만 정도까지 3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23년, 24년 불과 2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팬데믹 지나고 3년 차에 원래대로 넘어섰죠. 6,500만을 넘어서 지금 6,700만입니다. 자, 항공은 이런데 법인 택시의 상황은 보십시오. 등록 대수도 19,000대에서 15,000대로, 자, 팬데믹이 다 이제는 끝났는데 회복이 안 됐죠. 운수 종사자분이 3만에서 2만 명대로 감소하고 2만 명대가 유지되어 버렸습니다. 가동률이 50에서 40, 34, 32까지 찍고 그대로 30% 가버렸죠. 운행 대수가 17,000에서 14,000, 12,000대까지 급감했다가 11,000대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지 볼 수 있는 그 숫자, 즉 팬데믹과 팬데믹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불과 2년, 3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급한 상황에서 이게 일단 첫 번째로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자, 사람들은 다시 2023년, 2024년 지나면서 다시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사회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빠른 속도에서 법인 택시 기사님이 따라 증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 정부가 아무래도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개인 택시 기사님은 놓았는데 택시가 공급이 안 돼. 원래 기본 빵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인이거든요. 법인 택시는 무조건 이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택시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개인 택시가 시간에 따라서 낮에는 좀 많이 나오시고 밤에는 빠지고 뭐 그런 성격이죠. 그 다음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도 개인 택시는 많이 빠지고 법인 택시가 그래도 기본 빵을 해주는데, 그 기본 빵을 해주는 법인이 줄어버리니까 택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시 대란이 났던 이유예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논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많이 찍은 겁니다. 심지어 그때 가맹까지, 지금처럼 가맹이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하루에 뭐 30장 벌면 적게 번 거고 40장, 50장도 하루에 막 찍어낸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정되면 뭐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택시가 계속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회사 택시는 왜 없냐? 그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팬데믹 때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어디로 가죠? 집에서 배달 시켜 먹고 배달 시장 폭발하죠. 그러니까 배달에서, 정작 회사 택시에서는 자, 고정급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데 고정급을 어떻게 벌어내? 그러니까 그 기본 매출을 찍어내야지 산학금을 내는데 그걸 못 찍어내는 거야. 아무리 전액 관리자라고 해서 그 팬데믹 때니까 니들 안 내도 돼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해주고 지원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찍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답이 없이 그만두고 오히려 떼돈을 벌고 있던 배달판으로 가버리죠.
한 개 7,000원, 8,000원 그거 그러면 전기 자전거 사서 전기 자전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서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회사 택시 하루 버는 것보다 더 버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배달 하나에 배달비 7,000원, 8,000원 받으니까. 지금 그거 1,000원, 2,000원 받죠. 그래서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회사 택시를 떠나버리고 급감해버리는 상황에서 다시 경제가 도는데 문제는 기사님들이 빠르게 공급이 안 돼요. 안 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회사 택시는 굉장히 경영이 나빠집니다. 근데 요 상황에서 또 맞물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원래 회사 택시들이 어떻게 버티냐면 좀 불편한 내용이지만 도급 택시 같은 거 있죠. 근데 회사 택시마다 도급 택시 있는 곳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 도급 택시가 있냐면 그게 아무래도 좀 회사와 오래 일을 했고 신뢰 있는 서로 이제 문제를 안 일으킬 만한 기사님과 도급 관계를 맺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회사가 이제 경영이 계속 지속하기가 안정적이지 않아. 그러면 팔아버리는 이들이 있고 회사 택시를 팔아버리죠. 정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그래도 돈을 좀 땡기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버틸까요? 자, 신뢰 있는 기사님이랑 도급 계약하면서 그 사람 돈 몇 천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사 돈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차량 있는 거 어차피 마당에 놀고 안 돌아가는 거 그걸 도급으로 조금씩 주면서 거기에서 현금 마련하고 그걸로 어떻게든 회사를 조금 안 좋을 때는 버티는 기사님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 택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뭐 생판 모르는데 가서 도급 달라고 하면 그건 뭐 개소리죠. 우린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지만 네. 그 회사에서 오래 한 사람들은 회사가 좀 현금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돈을 땡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분명히 장사는 안 되는데 회사 택시들이 잘 안 망해. 안 망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돈을 현금을 땡길 수는 있거든요. 다만 그게 신뢰 있는 기사님들과 서로 짝짝꿍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팬데믹 때 완전 기사가 빠져버리니까 이때는 못 버티는 거야. 이게 뭐 도급이고 나발이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가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도급으로 팔려고 해도 도급이고 뭐고 그냥 기사님들이 배달하러 다 떠나버리니까 기사가 쭉 빠지면서 회사가 너무 어려우면서 원래 그 협동 택시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회사 택시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택시가 완전 망해버리고 좀 싸게 나오면 그걸 돈 모아서 누군가가 인수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사님들에게 다시 이제 같이 출자금 형태로 해서 돌리는 그 구조이지만 회사 택시가 안 망하니까 회사 택시 가격이 높고 매출은 낮아도 회사 택시가 버텨. 가격도 높아. 그러니까 아무리 기사님들이 노력해서 하려고 해도 협동 택시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의 협동 택시가 왜 정말 잘 돌아가냐? 팬데믹 때 망해버린 거야. 팬데믹 때 엄청나게 그 회사 택시의 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정상화된 거야. 기존같이 도급으로 현금 마련을 못하니까 거기에서는 진짜 망할 회사들이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싸게 협동 택시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자본 있는 곳들이 적극적으로 완전 싸게 이제 현실화된 가격에 그 매물을 해서 그걸 기사님들이 출자금 모아서 협동 택시화가 빠르게 일어나 버렸던 게 이 팬데믹 지나고예요. 마침 또 그러니까 이 협동 택시 구조를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안정화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동 택시가 굉장히 수도권에는 많이 있죠. 지방에도 꽤나 많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가까운 시점에 회사 택시도 다시 기사님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팬데믹을 버틴 회사 택시는 기사님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또 어디가 있냐? 이제 조금 자금 사정 안 좋은 것들이 협동 택시화 되면서 협동 택시들이 이쪽은 그냥 너무 잘 돌아가요. 어차피 기사님들이 뭐 자기 차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타시는 분들이죠. 여기 수도권에서도 그 어느 유튜버분 인천에서 회사 택시 그 가려고 상담을 하니까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더라라는 그 영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수도권에서 회사 택시가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야. 즉 그만큼 기사가 풍부한 거죠. 그 얘기는 이교대로 차량의 가동률이 꽤나 높다. 자, 그건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일자리가 부족하죠. 지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돈은 필요한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회사 택시 쪽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택시는 지금 배가 부른 거야. 이제는 기사님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돌아가고 있어. 자, 기존의 회사 택시도 이제 기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경제로 인해서. 그다음 협동 택시화된 곳들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 개인 택시는 부재가 풀렸어요. 팬데믹 때 이게 뭐 선거와 좀 관련도 있긴 하지만 여튼 부재가 풀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택시 시장에 개인 택시 부재 풀렸죠? 그다음 회사 택시 기사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 협동 택시도 아주 이제 체계화가 안정화되어서 수도권에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죠?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단기간에 기사가 굉장히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택시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은 지금 기사님이 오히려 과하게 증가해버리니까 이게 손님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뭐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택시는 그냥 손님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한정되어 있는 손님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굴러다니는 택시가 많고 돌아다니는 택시가 많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다시 원래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그 팬데믹 그 상황에서 가맹이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일반 택시 기사님 비가맹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가맹 기사님들은 거의 뭐 일 끝나고 내리면 다리가 후들거린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진짜 콜이 끝도 없이 한 10시간 11시간 타는데 진짜 11시간 동안 계속 콜이 이어질 정도로 그때 가맹 기사님들은 그냥 돈을 쓸어 담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자, 이제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가맹 시대도 소수의 가맹이라서 떼돈을 벌던 시대로 끝났죠. 모두가 이제 가맹에 들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맹에 들어가면 결국 그건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맹 없던 시절과. 자, 이 상황이 되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일반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맹 기사님들은 진짜 하루에 40, 50을 찍기도 했거든요. 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 매출을 내가 나와서 그냥 찍는다 10시간, 11시간 만에? 근데 사람이 아직도 계속 넘쳐. 그러니까 근데 회사 택시는 기사들이 안 늘어나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차피 이 정도로 돈을 잘 벌면 가스값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별것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저나 K8이 소나타 대비 뭐 가스가 하루에 10,000원, 15,000원 더 생각하면 되니까 이럴 거면 내가 몸 편한 차를 사면 어차피 돈은 내가 쓸어 담고 잘 벌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서 2022년, 2023년 그때 이제 갑자기 손님이 다시 폭증하는데 기사가 못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떼돈을 쓸어 담던 그 시점에 기사님들이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소나타를 안 내놔요. 물론 단종시키는 흐름이었긴 했지만 안 내놓죠. 그러면서 살려면 뭐 K8이나 그랜저나 아니면 전기 택시 사세요라고 된 거죠. 그 상황에서 기사님들이 이제 매출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랜저, K8, 그다음 뭐 비싼 전기 택시들. 그게 택시용 전기가 아니고 일반으로 나왔던 전기 택시들 막 뽑아버립니다. 보조금 받고도 4,500, 5천만 원 이상 준 전기 택시도 많습니다. 거기 택시 보면 2륜뿐만 아니라 4륜짜리도 많아요. 택시가 4륜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전기 택시 보시면 4륜 뽑은 기사님들 많죠. 그분들은 대부분 선호해서 뽑은 기사님들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팬데믹 때 그때 차가 안 나왔거든요. 그나마 있는 차가 비싼 거, 특이한 라인업들 그런 것들은 전기 택시가 뽑을 수 있으니까 보증금도 있겠다, 떼돈 벌겠다, 충전비는 아직 괜찮겠다 그러니까 2, 3년 전에 막 4천, 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받고 그만큼 줘야 되는 택시를 막 뽑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비싼 택시를 뽑고 지금 다시 예전의 정상적인 매출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싼 그분들 2022년, 2023년에 뽑으신 분들은 뭐 50몇 개월, 60개월 할부면 아직 할부를 까지 못했어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할부 금방 깝니다. 근데 4천, 5천이면 거의 소나타 2배 가격이에요. 할부를 못 가신 거예요, 아직. 그럼 차값 할부도 남아있죠? 근데 매출은 이제 예전처럼 절대 안 나오죠? 네. 그 상황에서 그 좋은 차 타는 기사님들은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일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택시의 손님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다니는 택시가 많아졌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내야 되는 그런 기사님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택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대가맹시대까지 열려버리니까 택시의 매출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사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방송 찍을 시간이 없어야 돼요. 제가 막 정신없이 돌아다녀야죠. 물론 이제 공항이라 대기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최근에 이제 밤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기사님들, 서울 기사님들이 좀 그래도 연말 같다라는 얘기를 카페에 올리시죠. 하지만 서울 제외하면 저는 인천인데 인천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중심지에 뭐 밤 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12월 지금 한참 피크인데 회식으로 넘쳐나야 되고 뭐 어디든 술 취한 사람들이 가득해야 되는 그 시대인데 서울 중심지나 아니면 수도권 번화가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연말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요즘 기사님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연말 느낌 전혀 안 든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지금 12월이거든요. 12월이 이러면 이제 내년 1월, 2월 그때 비수기는 진짜 좀 힘들겠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우리가 팬데믹이 지나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신기한 현상이 나와버리고 그 상황을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다들 취해버렸어요. 저도 그때 이제 취해서 막 차 바꾸고 막 생쇼를 했죠. 돈 이렇게 쉽게 버는데 뭐하러 고생해? 고급 택시 그거 뽑아가지고 밤에 나가서 2시간 3시간 일하면 15만원 20만원씩 그냥 쓰러도 않고 시간당 매출이 6만원 7만원 8만원씩 나오는데 야 고생 안 한 거 바보지. 저 한심한 인간들 회사 들어가서 저 10시간씩 9시간씩 회사에서 뭐하러 일을 해. 내가 택시 가지고 3시간 일하면 뭐 20만원 25만원 찍어내는데 제정신 나갔었죠. 저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는 정말 특이한 상황으로 택시 역사에서는 이제 없을 일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이 취했고 그 상황에서 다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천천히 꾸준하게 우하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기사님들이 그랜저나 K8이나 저 4천 5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 받아도 5천 4천 정도 줘야 되는 저런 비싼 전기 택시를 많이 쓰시네. 택시가 떼돈을 버는 것보다 나도 그러면 용기 내서 뽑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착각을 하실까봐. 그런 시대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네, 현실에 들어오면 전혀 달라요. 물론 지금 또 가맹으로 열심히 11시간씩 타면 잘 나와요. 근데 그 가맹 시대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시대도. 그래서 꾸준하게 가맹이 증가하면 사실은 모든 기사님들이 콜택시 없을 때와 다를 바가 없어지죠. 대신 수수료만 모든 기사님이 많이 내시는 그 상황이 되지 이제 가맹도 장점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나쁘지 않아요. 특히 개인 택시는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 장점을 많이 얘기했죠. 절대 망하지 않고 뭐 어떻고 그러지만 기사님이 이걸로 쉽게 예전 팬데믹 때처럼 그때처럼 돈을 번다 그런 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그래도 택시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너무 자만은 하지 말자 우리가 라는 것이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건강 잘 지키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한 매출에 만족하시고 꾸준하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일도 가급적이면 뭐 아둥바둥 해봤자 많이 버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일을 하시면서 적당히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택시를 하면서 스트레스 없고 좋지 않을까. 혹시 또 몇 년 전에처럼 그런 행복한 일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기사님들은 뭐 이 상황을 이미 다 경험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또 착각하는 분들은 그냥 이게 뭐 자영업처럼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지고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냥 그런 흐름인가 보다 착각할 수 있겠지만 택시 손님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는 아파트 많이 증가한 지역 신도시나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아직도 증차를 조금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지금 택시는 감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굉장히 들여서 택시 숫자를 계속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어요? 택시가 인구 대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이꼴 택시가 택시의 매출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부푼 꿈을 가지고 또 오해는 하지 마시라 하지만 분명하게 추천은 드립니다. 우리같이 몇 년 동안 왜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